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 과정 내내 워싱턴의 익숙한 전략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시작했던 빅스틱 이론입니다. 이 전략의 본질은 부드러운 말이 아니라 최대한으로 과시되는 군사력에 있습니다. 군함들이 출격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협상하고 미사일은 언제든 발사될 수 있으며 모든 전쟁 기계는 최고의 억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테헤란에 보내는 메시지는 매우 분명합니다. 만약 충돌이 발생하면 상대방이 다시는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에게 협상 테이블에서 대폭적인 양보를 강요하고 동시에 대규모 전쟁이 실제로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극도의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방식입니다. 이론적으로 이는 상대방이 전쟁의 전망을 두려워하여 타협의 길을 선택하게 만드는 날카로운 심리전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 달이 넘는 협상이 별다른 진전 없이 지나갔고 오히려 분위기는 이전보다 더 긴장되었습니다. 이는 빅스틱 전략이 이란에 더 이상 충분한 압박을 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상대방이 군사력 앞에서 물러서지 않을 때 이 모든 이론은 양날의 검이 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양보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남는 것은 긴장고조와 오판의 위험뿐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충돌을 통제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던 전략이 오히려 이 지역을 전쟁의 벼랑 끝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국면은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협상 채널이 막히고 군사적 압박이 양보를 이끌어내지 못할 때 문제는 더 이상 충돌의 가능성이 아니라 그것이 언제 촉발되느냐에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쟁은 이미 전략판 위에 존재하는 변수로 인식되며 단지 조건이 무르익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다가올 시나리오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꾸는 한 가지 요소는 바로 애틀랜틱 카운슬의 보고서입니다. 이 연구소는 이란과의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지를 모의 실험한 10가지 전략 시나리오를 발표했습니다. 이것들은 모호한 가설이 아니라 구체적인 군사적, 정치적, 지정학적 분석에 기반하여 구축된 방안들입니다. 각 시나리오는 워싱턴 측의 다양한 접근 방식을 반영하며 핵 시설에 대한 제한적 공격에서부터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는 분쟁까지 포함합니다. 주목할 점은 모든 시나리오가 미국의 시각과 전략적 이익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워싱턴의 정책 입안자들이 최악의 상황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고의 전략 연구소들이 공개적으로 전쟁을 모의 실험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더 이상 먼 이론이 아니라 충돌 시나리오가 진지하게 계산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이 완화되지 않는 동안 테헤란 내부에서는 조용하지만 극히 심각한 권력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역할과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내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외부 압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란의 권력 구조가 더욱 강경한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주도권이 축소된다는 것은 전략적 결정이 최고 지도자실과 군사안보기구에 더 집중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역 분쟁의 위험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란의 권력 균형추의 모든 변화는 깊은 전략적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모든 언론이 언급하는 전개는 아니지만 이란이 외부 압력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충격적인 일은 카타르의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 즉 중동에서 가장 중요한 미군 전략기지 중 하나인 군사전선에서 발생했습니다. 미군은 지난 몇 시간 동안 일부 인력을 이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행정적 조치가 아닙니다. 알 우데이드는 이 지역의 많은 작전을 위한 공군 및 군수지휘센터입니다. 이곳에서의 어떠한 인력 이동도 명확한 전략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병력 재배치는 긴장 고조 시나리오에 대한 준비 단계이거나 공격 위험에 대한 예방 조치일 수 있습니다. 정세가 팽팽한 지정학적 환경에서는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큰 변화의 징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기지가 인력을 줄이기 시작했을 때 질문은 상황이 심각한가 아닌가가 아니라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에서 인력을 감축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전에 미국은 걸프 지역의 방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여러 겹의 방어막이 세워지고 억지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이란에 보내는 메시지는 매우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카타르의 전략기지에서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또 다른 계산을 보여줍니다. 즉, 충돌이 발생할 경우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모든 현대전 시나리오에서 결정적인 요소는 화력뿐만 아니라 정치적 인내력입니다. 워싱턴에게 있어 전쟁의 지속 기간은 사상자 수에 직접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단 한 명의 병사가 사망하거나 한 명의 군인이 포로로 잡히거나 한 대의 항공기가 격추되는 것만으로도 여론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중간 선거에 가까워지고 있는 시점에서 모든 손실은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최우선 과제는 인명피해를 피하는 것입니다. 알-우데이드에서의 병력 감축은 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민감한 시기에 위험을 제한하기 위한 전술적 움직임입니다. 테헤란은 분명히 이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 전방 기지에서의 인력 축소는 전쟁 기계가 실제로 가동되기 전 마지막 준비 단계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카타르의 미군 대규모 기지에서의 인력 재배치에 대한 정보는 소문이 아닙니다. ABC 뉴스는 미 관리들의 말을 인용하여 이러한 움직임이 이란 측의 공격 위험이 심각하게 고려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고 확인했습니다. 전략적 군사시설이 긴장 고조 속에서 인력을 조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이미 테이블 위에 올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이목이 집중되는 동안 테헤란은 조용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중요한 분석에 따르면 이란은 지난해 6월 12일간의 충돌에서 얻은 교훈을 적용하며 전시 프로토콜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이란 안보 시스템이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높은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정보는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정치 및 안보기구의 각 고위 인사에게 잠재적인 후계자 사명을 추천하도록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형식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이는 암살, 정밀 타격, 내부 위기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국가기구가 마비되지 않고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된 다층적 계승 메커니즘입니다. 한 국가가 전체 주요 지도층에 대한 교체 명단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들이 가장 심각한 수준의 전쟁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현재 테헤란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전개 중 하나는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알리 라리자니를 국가 안보 권력의 중심으로 복귀시킨 결정입니다. 라리자니는 낯선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이란 국회의장을 역임했으며 이슬람 공화국 정치 체제 내에서 깊은 영향력을 가진 가문 출신입니다. 이처럼 경험이 풍부한 인물에게 안보 구조의 핵심 역할이 주어졌다는 것은 테헤란이 긴장 고조 국면에서 권력 재편 단계에 들어서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라리자니가 부상한 이후로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역할은 눈에 띄게 축소된 것처럼 보입니다. 뉴욕타임스의 분석에 따르면 라리자니는 많은 전략적 문제에서 사실상의 국가 운영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안보 및 외교와 관련된 중요한 권한이 대통령실보다는 그에게 더 집중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리자니는 마쿠에서 활동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제 언론에도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카타르 방문 중 알자지라와의 인터뷰를 포함한 여러 인터뷰는 그가 테헤란의 전략적 메시지를 대변하고 형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감한 시기에 안보 관련 정치인이 언론의 전면에 나서는 것은 보통 권력의 중심이 이동했다는 신호이며 충돌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누가 실제로 지휘권을 쥐고 있는지가 결정적인 질문이 됩니다. 국제 정치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이란이 베네수엘라의 경우와 유사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는 전략적 가설이 제기됩니다. 즉, 최고 지도자가 암살되거나 전투불능 상태가 될 경우 국제 협상 능력과 국가를 이끌 능력을 갖춘 인물이 나타나 권력의 연속성과 전략적 대화를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과 같은 인물이 미국과의 중요한 합의에서 정부를 대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련한 정치인이자 전 이란 국회의장인 알리 라리자니는 소수의 분석가들이 테헤란에서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 후보로 꼽힙니다. 라리자니는 외교 및 행정 경험으로 유명하며 이란 정치 체제에서 여러 고위직을 역임했고 미국을 포함한 강대국들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인물로 신뢰받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국가 안보의 중심 역할을 맡아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에 많은 중요한 전략 및 외교 정책 결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라리자니는 이란과 중국 간의 25년 전략 협력 프로그램과 같은
파트너십 협정을 형성하는 주요 단계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는 2021년에 체결된 경제 및 정치 관계의 틀로서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규모를 가지며 테헤란이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다각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는 미국 뉴욕타임스의 평가와 일치합니다. 이에 따르면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라리자니를 충돌, 공격 또는 고위 지휘부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국가 운영 계획을 준비하는 것을 포함한 전략적 방안에 중심에 두었습니다. 이는 권력 시스템의 연속성과 국가 운영 능력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권력 구도가 변화하고 잠재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라리자니는 국내의 주요 정치 인물일 뿐만 아니라 모든 예측이 현실이 될 경우 이란의 전략적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공개된 정보들은 근거 없는 추측이 아닙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누구나 뉴욕타임스의 원본 분석 기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많은 국제 언론 매체에 의해 인용되었습니다. 모든 평가는 이미 공개된 사실에 기반하며 주목할 점은 테헤란이 다가올 전쟁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입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이란은 만약 미국과 충돌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주로 공중전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이란 영토에 대규모 지상군을 배치하는 대신 스텔스 항공기, 순항 미사일, 그리고 정밀 타격의 우위에 의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평가는 테헤란의 준비 방식을 완전히 바꿉니다. 외국 지상군이 진입하지 않는다면 이란은 국내 통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주요 도시에 병력을 배치하여 안보를 강화하고 전쟁 상황에서도 권력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특수부대는 정부 청사와 핵심 군사기지를 보호하기 위해 동원됩니다. 목표는 공습에 대한 방어뿐만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쿠데타 시나리오를 막는 것입니다. 테헤란은 상대방이 고위 지도자들을 제거하여 권력 공백을 만들고 그 자리에 워싱턴에 유리한 하급 장교들이 부상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이란은 미국이 계산할 수 있는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이 공중 우위를 이용해 압박을 가한다면 테헤란은 권력 구조를 보존하고 내부 통제를 유지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는 어떤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부터 시작된 전략적 두뇌 싸움입니다. 전쟁은 없을 것이며 모든 것이 심리전일 뿐이고 결국 미국과 이란은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은 워싱턴 측의 획기적인 선언들로 인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특사 스티브 위코프는 충격적인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이란이 핵무기 보유 능력에 불과 약 일주일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더 이상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리는 돌파 시간에 대한 모호한 추측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미국 관리가 경고할 정도로 짧고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했습니다. 워싱턴의 국가 안보 전략에서 이란의 군사적 핵 능력은 오랫동안 레드라인이었습니다. 시간표가 불과 며칠 단위로 단축되면서 행동해야 한다는 압박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러한 선언은 단순히 외교적 경고가 아닙니다. 이는 더 강경한 결정을 위한 여론 준비 단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평가가 미국 정책 입안자들에게 신뢰할 만한 것으로 간주된다면 외교적 해결을 위한 시간의 창은 매우 빠르게 닫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드라인이 건드려졌을 때 문제는 반응이 있을 것인가가 아니라 그 반응이 얼마나 강력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특사 스티브 위코프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는 테헤란의 현재 우라늄 농축 수준이 통상적인 민간용 수요를 훨씬 뛰어넘는다고 강조하며 무기 제조 능력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단축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도널드 트럼프가 협상에서 계속해서 최대한의 압박을 유지할 것이며 이란이 결코 핵폭탄을 보유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워싱턴의 전략적 레드라인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위코프는 테헤란에게 협상 테이블 위에서의 약속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조치로 선의를 증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미국이 실질적인 행동을 요구하며 어중간한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 한이란 관리는 현재 가장 큰 불일치점이 제재 해제 문제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헤란은 약 3년에서 5년 동안 우라늄 농축을 잠정 중단하는 것을 고려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심지어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의 문을 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이란은 미국이 모든 경제 제재를 해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교착 지점입니다.
워싱턴은 핵 능력을 장기적으로 제한하기를 원하고 테헤란은 즉각적인 경제적 압박 해소를 원합니다. 두 전략적 목표가 만나지 못하면서 협상 테이블은 여전히 팽팽한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이란이 제시한 모든 제재 해제 요구는 도널드 트럼프에게 거의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입니다. 과거에 그는 버락 오바마가 핵 합의를 통해 이란의 제재를 해제해 주어 이란이 재정적 자원을 늘리고 지역 내 대리 세력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도록 도왔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점에서 엄격한 구속력 있는 보장 없이 포괄적인 제재를 해제하는 것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워싱턴이 이란의 현재 조건에 동의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양측 모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과 충돌 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평가는 더 이상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전에 언급된 한 장교에 따르면 공격은 주초, 구체적으로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이는 전체 지역에 심각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은 워싱턴이 각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지를 반영하는 10가지 다른 전쟁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한 분석에 따르면 이란은 현재 내부적인 약화에 직면해 있어 핵 합의 체결이 내부적으로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전체 하위 지도층의 절대적인 충성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징후가 있습니다. 만약 테헤란이 양보한다면 내부 불안이나 반발의 위험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요소가 이란의 전략적 방정식을 협상 테이블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지난 며칠간의 긴장된 협상 동안 일부 이란 국회의원들은 공개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며 심지어 전쟁을 원하고 미국과의 어떠한 합의에도 반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심리는 의회에만 국한되지 않고 군부의 일부에도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만약 테헤란이 양보로 간주되는 합의에 서명할 경우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진영 내에서 내부 반발이 터져나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의 분석에 따르면 핵 합의가 체결된다고 해서 즉각적인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는 서방과의 대결을 이데올로기의 기둥으로 여기는 강경파 내부의 불만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한편 펜타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3가지 전략적 선택지를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강요로 제재를 강화하고 심지어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고위 지휘관들을 표적으로 삼아 이란의 후퇴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약화로 테헤란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직접 공격하여 억지 능력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선택지는 제거로 이란의 권력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강요입니다. 이 방안에서는 이스라엘이 제한적인 공격으로 서막을 열 수 있습니다. 워싱턴이 표면적으로는 부드러운 외교적 입장을 유지하는 동안 테헤란은 전면적인 충돌 확산을 피하기 위해 통제된 수준에서 이스라엘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미국은 점진적으로 군사적 압박을 증가시키며 전략적 단계에 따라 긴장을 고조시킬 것입니다. 이는 즉각적인 폭발 대신 충돌의 속도를 조절하려는 접근 방식입니다. 모든 긴박한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미리 짜인 계획이 아니라 계산착오입니다. 단 하나의 미사일이 이스라엘의 디모나 핵시설과 같은 민감한 목표물에 명중하거나 미군 사상자를 발생시키기만 해도 통제된 긴장고조 시나리오 전체가 즉시 붕괴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워싱턴은 2단계로 전환하여 핵 프로그램과 이슬람 혁명 수비대 시설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테헤란이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이란은 이 지역의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으로 대응하여 전선을 걸프 지역에서 이라크, 시리아 또는 다른 분쟁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충돌이 초기 한계를 넘어서면 세 번째 선택지인 정권 교체가 펜타곤의 계산 테이블 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의 분석 방식에 따르면 워싱턴은 자신이 주도자가 아니라 반응하는 쪽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려 할 것입니다. 고려되는 시나리오 중 하나는 이스라엘이 먼저 시작하게 한 후 미국이 실제 전개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입니다. 이 접근 방식은 국제적 정당성을 유지하고 국내 정치적 압력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략에는 위험도 잠재되어 있습니다. 스티브 위코프의 발언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협상에서 아직 양보하지 않은 것에 놀란 듯합니다. 그러나 만약 테헤란이 정말로 끝까지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면 상대방이 물러설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한 모든 계산은 틀릴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미이란 전쟁은 두 국가 사이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란은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예멘의 후티 반군을 포함한 광범위한 대리 세력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테헤란이 붕괴 위기에 처한다면 이 세력들은 자신들의 전략적 연결축을 보호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참전하여 미국과 이스라엘의 자원을 분산시키기 위해 여러 전선을 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충돌은 더 이상 제한적인 작전이 아니라 통제하기 어려운 확산 위험을 가진 지역적 대결이 될 것입니다. 모든 대결 시나리오에서 핵심적인 점은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할 의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워싱턴은 현재 주로 공군 우위와 원거리 억지 능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테헤란이 전통적인 지상전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대응에 있어 더 자유로운 위치에 놓이게 합니다. 공습 이후 내부 불안이 폭발하더라도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보안군을 동원하여 시위를 진압하고 거리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극도로 위험한 시나리오는 이란의 방공 시스템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경우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란의 영공은 군사 기지에서부터 전략 시설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개방되어 미 공군이 모든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미 공군은 F-16, F-15, F-22, F-35, F-18을 포함한 현대적인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화력은 이 지역의 어떤 상대보다도 월등히 뛰어납니다. 그 화력이 전면적으로 전개될 때 테헤란은 전례 없는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로이터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미이란 간의 긴장은 협상 입장이 점점 교착 상태에 빠지고 양측의 군사력 증강이 이루어지면서 급속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웃 국가들과 이스라엘은 현재 화해보다는 충돌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으며 워싱턴은 2003년 이라크 작전 이후 최대 규모의 병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란 지도부의 비상 계획도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암살이나 전쟁 발발과 같은 큰 변고가 발생할 경우 테헤란 정치권은 협상을 유지하고 국정을 운영하기 위한 대체 인력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 중 한 명은 알리 라리자니로 그는 필요할 경우 미국과의 협상 창구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과거 베네수엘라의 델시 로드리게스가 내부 위기 상황에서 워싱턴과의 합의에서 베네수엘라를 대표했던 방식과 유사합니다.